그런데 그 옆으로 낯익은 흔적이 보인다. 마치 빗살무늬를 새겨놓은 듯한 연마흔. 모든 활자에 어김없이 비슷한 흔적이 있다. 증도 가자로 추정되는 활자에 있는 바로 그 연마 흔적이다. 왜 문제의 활자는 조선시대의 활자와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번에 발표된 활자의 대부분엔 이와 같은 흔적이 있다. 연구진은 이것을 근거로 문제의 활자가 직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제작됐다고 확신한다. 직지는 이제 밀랍주조법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지처럼 했다면 그런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직지를 찍은 활자를 주조한 밀랍주조 방식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과연 이 흔적이 활자의 진실을 밝혀줄 단서가 될 수 있을까? 직지가 밀랍주조법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이유는 고려시대 흥덕사와 같은 이런 지방 사찰에 종이나 불상을 제작하는 밀랍주조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려 직지보다 먼저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문제의 활자들은 오히려 직지보다 후대인 조선시대 활자와 유사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선시대 활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조선 수필의 백미로 꼽히는 용제총화. 이 책에 금속 활자를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조선은 모래를 이용해 활자를 만들었다. 주형틀의 암틀 바닥에 나무로 만든 어미자를 놓은 후 진흙처럼 고운 모래를 채우고 평평하게 다진다. 흔들리지 않게 암틀을 뒤집고 수틀을 장착해 모래를 채운 후 쇳물이 들어갈 길을 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미자를 빼낸다. 암틀과 수틀에 모래를 채우고 나무로 만든 어미자를 박아 찍어내는 이 활자 주조 방법은 주물사 주조법이다. 주형 틀이 완성되면 섭씨 1000도 이상에서 달군 쇳물을 붓는다. 모래 틈 사이로 흘러들어간 쇳물이 굳으면 활자가 완성된다. 금속이 굳으면 수틀을 분리한다.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는 활자들. 그런데 이렇게 만든 활자의 옆면에는 하나같이 지저분한 돌기가 붙어 있다. 암틀하고 수틀하고 사이에 약간의 미세한 그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곳에 아주 예민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너덜이가 생기는 부분들이거든요. 활자 장인이 너덜이라고 부르는 것은 넘친 쇳물이 굳어서 생긴 일종의 찌꺼기다. 활자를 조판에서 인쇄하려면 반드시 쇠줄로 이 찌꺼기를 갈아 제거해야 한다. 그 결과 활자의 옆면엔 쇠를 갈아낸 흔적이 생긴다. 이번에 발표된 활자의 연마흔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생긴 것이다. 연구진은 조선 활자와의 이런 유사성이 진품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를 제시한다. 이번에 공개된 활자의 상당수는 바닥이 마치 날개처럼 튀어나와 있다. 자세히 보면 글씨가 새겨진 면 아래에 하나의 층이 더 있는 이중 구조다. 보통의 활자가 직육면체 형태를 하고 있는데 반해 이 활자들은 바닥에 받침을 덧댄 것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문제의 활자들만의 특징일까?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조선 초기의 활자들. 남권희 교수 연구진들은 이 활자들을 비교 자료로 제시한다. 이 활자들은 15세기에 만들어진 의뢰자와 함께 쓰인 그 의뢰자 병용 한글 활자라는 것으로서 현재 남아있는 그 조선시대 활자 중에서 가장 오래된 활자입니다. 조선 초 만들어진 이 한글 활자들의 문제 활자와 유사한 특징이 나타난다. 활자를 뒤집어 보면 똑같은 이중 구조다. 연구자들은 조선 활자의 이런 특징이 드러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일로 전문가들도 모르던 사실을 위조범들이 알았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최근에 저희들이 국박에 있는 활자를 실물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3,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가짜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모르는 활자의 주조 방법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심할 여지가 그런 점에서 또 하나 없고. 오랜 시간 누구도 알지 못했던 활자의 진실. 활자의 주조 흔적은 활자가 만들어질 당시의 시대와 정황을 증언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고려시대 개경의 중앙정부는 주물사 주조법을 통해서 활자를 만들었고 이것을 조선이 계승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번에 공개된 활자들이 이러한 주조법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중턱 같은 주물사 주조법의 특징이 알려지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연구진은 세세한 이러한 부분까지 위조가 됐을 리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금속은 연대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활자가 만들어진 시기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활자를 들여다보면 글씨의 획과 획 사이에 검게 무언가가 끼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먹이라면 활자가 만들어진 시기를 짐작케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토양과 광물질 분석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작진은 이곳에 활자에 남아있는 유기물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상당수가 이미 흙을 제거하거나 사람의 손이 닿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 그렇죠. 사람의 손이 닿았다고 하면 사람의 손에서 묻어나는 것들이 거의 다 유기물입니다. 유기물들은 탄소가 주성분이고요. 그래서 탄소 연대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 손을 만진 부분은 절대로 사용을 안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불자 같은 경우는 현재 흙하고 이제 그 먹이 같이 이제 좀 비교적 다른 것보다 원형 그 상태로다가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라. 남권희 교수 연구팀에서는
흙이 덮여 있어 오염 가능성이